아니, 오늘 저 윤석열 대통령 탈당 관련해가지고 코멘트 하실 거 아, 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와 당을 위해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당 내부가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하고 하나로 뭉쳐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매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그 여론조사 나오는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판세가 쉽지만은 않지만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또 한동훈 전 예비 후보의 유세 합세 그리고 또 우리 당을 조금 떠났던 그런 지지자들이 마음이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가 남았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한다면은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말로 홈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라든가 이런 선거 연대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도 김문수 후보의 지지가 좀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문제도 논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바로 이어서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셔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민속 5일 시장에 오기 전에 내려서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왔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자 아픔입니다. 또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픔입니다. 아무리 이념이 좋다 하지만은 국민의 목숨과 꿈을 뺏어가는 이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한 이념은 때로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꿈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 4.3 사건, 4.3의 그런 아픔과 분열을 넘어서 상생과 통합 그리고 평화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 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제주 4.3 사건 유족들이 아직도 정부 보상금을 다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보상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유족들이 연세가 이제 거의 9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이 편찮으십니다.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제주도에 반드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는 정말 와볼 때마다 와서 살고 싶은 고장입니다. 너무 공기 좋고 또 인심 좋고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맛있어서 늘 올 때마다 기분 좋음을 느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국가 정상화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취임한 지 3년 동안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되고 법적인 책임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잘했냐? 이재명은 잘했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입법권대로, 행정권은 행정권대로, 사법권은 사법권대로 각자 기능을 다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우리 헌법이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백현동,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부정과 비리로 수사받고 재판받으면서 민주당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제 멋대로 행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재명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당대표가 된 후에 작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기한테 반대되는 민주당 내의 모든 세력을 다 숙청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은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비명, 이재명을 찬성하지 않는 인사들은 횡사한다. 비명 횡사란 말이 나와서 다 숙청하고 오로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만 민주당 의석을 다 채웠습니다. 그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입법권을 남용해서 계속해서 탄핵하고 특검하고 그리고 예산도 일방적으로 삭감할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국정이 마비가 됐습니다. 행정권력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이 행정권력을 마비시켜 나가고 난 다음에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확정하자, 이제 사법부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찬성한 10명의 대법관들에 대해서 특검하겠다, 국정조사하겠다, 청문회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입법권도 행사하고 행정권력도 마비시키고 사법권력도 압박시켜서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통합을 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위에 권위주의 정권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권이 있었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열렬한 민주화 투쟁으로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가 이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제주도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저는 이 이재명 세력, 이재명의 일당 독재를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고 있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은 파괴되고 있구나. 우리 민주체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에 매일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위반하면은 범칙금 내죠? 가다가 길에서 침 뱉어도 또 과태료 내죠. 다 법을 위반하면은 거기 상응한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죄가 대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확정되자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통과됐습니다. 즉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범죄 행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거는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 쓰라고 부여한 겁니다. 원래 국회의원의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또 도지사와 시장이 우리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잠시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잠시 맡긴 권력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서, 처벌을 막기 위해서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이거 쉽게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을 통해서 만든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1인을 위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없애는 법을 만들거나 이재명 1인을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이 이재명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어있는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들 김문수 잘 모르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청렴한 정치인입니다. 정말 깨끗한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부정부패를 모르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제가 왜 실력 있는 지도자인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분이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 그리고 노동부 장관 1번, 이렇게 한 30년간 공직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김문수도 경기지사를 했고 이재명도 경기지사를 했는데 두 사람 업적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 과연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가 경기지사 8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경기 남부에 가면 평택시라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가면은 삼성 반도체 단지를 김문수가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 거제시에서 있는 거제에 그 삼성중공업 조선이 있는데 그 조선소에 근무하던 근로자 대부분이 평택에 가서 근무할 정도로 평택에 삼성 반도체 단지를 수백만 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에 성남 판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층 빌딩들이 쫙 올라가 있는데 그게 테크노밸리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인데 그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각종 스타트업, IT 기업 이런 것을 유치한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경기 북부에 가면 휴전선 근처에 파주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LG그룹의 LCT 산업단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수원에 가면은 새로 광교 신도시라고 있는데 수백만 평이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것도 김문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지사로 있는 동안에는 경기도의 경제 성장률이 매년 6에서 8% 나왔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하고 경기지사 하면서 업적 성과로 꼽을 만한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 최대 부정부패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대장동, 백천동 사기 사건입니다. 그 대장동, 백천동 사건 누가 저질렀죠?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지사 할 때 결국 범죄만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김문수가 경기지사 8년하고 노동부 장관 하는 동안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워낙 청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측근 중에 수사나 조사받았다는 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대장동, 백천동, 성남FC 사건 등등등을 해가지고 이재명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재명 측근들 중에 상당수가 대북 송금 사건도 그렇죠. 상당수가 지금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측근 중에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측근들 중에 수사받다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8명입니다. 8명, 무려 8명. 그리고 김문수 자기 약속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지사 시절의 업적과 성과를 보더라도 김문수가 이재명보다는 훨씬 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자, 김문수 연호 세 번 하겠습니다. 김문수. 그리고 공직자는 말이에요. 공금을, 국가 예산을, 지방 예산을 정말 깨끗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재명하고 이재명 부인 보십시오.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경기도의 예산으로 과일 사 먹었죠. 고기 사 먹었죠. 제사 비용 썼죠. 그리고 선거 비용 썼죠. 그런데 김문수나 김문수 부인이 그렇게 썼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바늘도둑이 옛말에도 소도둑 된다 그랬습니다. 그 과일 사 먹고 고기 사 먹고 이 돈을 지 개인 호주머니에서 지사 봉급도 많은데 시장 봉급도 많은데 자기 봉급으로 써서 내는데 왜 경기도 예산을 갖다 씁니까? 그 도둑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나라 맡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국가 예산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요새 보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 부인도 무슨 관봉으로 해가지고 옷 사입었다 해가지고 수사받고 있던데 정말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풋돈에 목숨 거는 이재명한테 나라 맡겨서 대한민국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김문수는 청렴하고 깨끗하고 실력 있고 검증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 김문수가 한 몇 년 선거판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된 후에 김문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 뭔 약점이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아무런 약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제주도민은 이재명 대신 김문수를 선택해야 제주도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주도 요즘 굉장히 경제 어렵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 가격도 폭락하고 그리고 건축 경기가 죽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도 강원도 강릉이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바닥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토목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릉 국회의원에서 지금 5선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강릉에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해가지고 KTX 강릉선 나왔죠. 그 다음에 각종 체육관 지었죠. 경기장 지었죠. 지금은 강릉에서 저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는 북부선, 동해 북부선 KTX를 놓기 위해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경기가 계속 있어야 전 후방 효과가 커서 미장원도 잘 되고 목욕탕도 잘 되고 식당도 잘 되고 여관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주지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제주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보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당은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제2 제주공항하고 제주 신항만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공항 건설하는데 지금 5조 8천억인데 완공할 때까지 되면 한 7, 8조 원 들 겁니다. 한 5, 6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요. 제주 신공항도 지금 예산은 4조 6천억이지만은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완성될 쯤에 되면은 한 6조 7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8조 6조 7조 되는 14조 15조 원 되는 돈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다 제주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제주로 이주하고 여기서 거주하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씻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집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돈 대주고 항만공사 해주겠다 공항 건설하겠다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왜 반대를 합니까? 맞습니다. 저 같으면 얻고 오겠습니다. 강릉에 그거 해준다 그러면은 강원도에 그거 해준다 그러면 저는 얻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집권했을 때 제주도의 발전과 성장을 꾀할 것이냐, 제주도민들이 주머니를 넉넉하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하면은 제주 신항만 해서 15만 톤짜리 크루즈선들이 여러 척 들어올 수 있도록,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신항만, 그리고 화물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신항만 공사하고, 그 다음에 제2공항을 건설해서 제주도를 고루고루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 서부만 발전하면 되겠습니까? 동부를 발전해서 동서균형 발전을 이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반드시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계속 민주당만, 우리 제주도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3석 벌써 20몇 년 동안 민주당만 계속 뽑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호주머니 넉넉해졌습니까? 제주가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점점 더 경기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요령 있게, 정말 현명하게 우리 당 한번 뽑아주시면은 제가 오늘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들께 호소드립니다. 깨끗한 지도자, 청렴한 지도자, 실력 있는 지도자, 검증된 지도자 김문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야 김문수와 함께 제주도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